은둔형 외톨이. 외롭다, 심심하다, 허전하다, 우울하다. 공황장애가 왔다. 난 은둔형 외톨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출구? 나 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신적 슬럼프에서 나가는 길. 호감이 있었던 사람에게 내미는 손. 사람인 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데 혼밥 혼술 등의 대세라 해도 관계를 갈망함을 숨길 수 없지. 세상이 1인 시대가 되어가고 강아지 고양이가 옆에 있어도 우린 누군가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싶은 본심을 감출 순 없다. 벚꽃이 아무리 예뻐도 혼자 찍으면 향 없는 조화일 뿐. 무색, 무취, 무미를 넘어 사람에게 다가간다. 또 하나의 짙은 상처가 기다린다고 해도. 불편함을 끊어내면 행복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계속하면 불행할 수 있다. 차도의 여사님, 길을 걷다가 정말 착한 사람을 보았다. 도로 위에 어떤 옷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차들의 바퀴에 휩쓸려서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거기 뛰어들어 떨어진 옷까지 두 가지를 줍는 것은 정말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여사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주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행동을 보였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행동이었다. 어떻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분이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 나도 길을 가다가 짱털 같은 것이 차도에 있으면 그것을 발로 차서 한쪽으로 옮겨놓곤 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튕겨서 사고가 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이 봐주면 우리 차도 언젠가 사고 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저축해 놓는 것이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난 내 눈으로 직접 남을 위해서 그런 작은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세상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많다는 것에 더욱더 감동의 마음이 차오르는 그런 날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서일까? 내 마음이 따뜻해서일까?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인다. 우연히 내 인생에 들어온 고급들. 우연한 계기로 고급 물건들이 내 삶에 들어왔다. 최상급 고추가 한 박스 들어와 정말 맛있는 고추를 먹고 있는데 안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두 종류로 집에 배달이 되었다. 온갖 반찬을 활용하고 있는데 고추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는지 깜짝 놀라고 있다. 너무나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것이 입에 착 감기는 정말 아삭한 그 첫맛과 적당히 매운 그 끝맛이 너무나 좋다. 나는 시장에서 항상 최저가의 고추를 사서 음식을 활용했다. 최상품의 고추들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항상 최저가로 사서 약간 상한 것도 있었고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음식을 하려고 했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상품의 고추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최고급 식재료. 나는 왜 사람들이 최고급을 좋아하며 고급의 값을 치르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상품의 고추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제일 좋은 재료를 사본 적이 없다. 항상 기스사과, 기스 재료들만 사서 최저가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의 제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른다. 좋은 곳에서 주신 선물로 난 처음으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두도 선물로 받았는데 만두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 3팩에 8,000원 하는 냉동 만두를 사서 냉동 만둣국을 끓이곤 했었는데 이제 수제 만두라 그런지 너무 맛있고 음식점에서 파는 만두 전골과 맛이 똑같았다. 그래서 밖에서만 파는 만두 전골도 이런 만두로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맛이 훌륭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하면서 고급 제품을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깨달았을 뿐 내 삶 속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좋은 경험이었음에 너무 감사할 뿐이다. 돈 안 쓰고 사는데도 즐거워?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만족을 느끼는 반면에 나는 무지출, 무소비,
청빈한 삶을 통해 만족을 느낀 사람이다. 좋은 걸 누리지 않고 기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기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왜 기쁘냐? 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 내 스스로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소비를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없어지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남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도 되고 굳은 날을 위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재정을 가지고 있고 저축해두면 나중에 큰 쓸모를 가지게 된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년 일했는데도 모은 돈이 없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를 분석해 보면은 그들은 분명 자신이 쓰길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것이다. 욜로족들도 있고 조기 은퇴자들도 있고 지금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현재만이 인생의 전부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어떻게 소비했고 현재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미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조건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작은 소비들을 생략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겠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비에 대한 생각이다. 꼭 필요한 물건만 최저가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여진 자산으로 중요한 것을 사서 미래의 굳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지혜로운 자산 관리라고 생각한다. 새들도 길을 걷다가 우연히 새들이 전깃줄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참 옹기종기 앉아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무렵 여러 생각이 지나갔다. 동물도 저렇게 사는데 인간인 내가 스스로 왕따시키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주 오던 사람의 카톡을 풀었다. 연락받기 싫어 묶어둔 것이었다. 일방적 메시지였는데 답을 했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어느 친구는 전화도 왔다. 저는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라는 책을 다 쓰고 오타 수정 중이었는데 벌써 친구가 2명으로 늘었고 평상시 정성 댓글을 주고받던 학부모님이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저랑 친구하시죠? 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다. 신랑이 한 소리 한다. 가까울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난 오랜 세월 갑들과 친구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늘어나는 기분이 든다. 친구가 필요 없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왔었는데 얼마 전 미용실에서 나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3명이 앉아 내 얘기를 쏠깃하게 들으며 하트 뿅뿅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나 친구 없이 계속 살 계획인데 이거 뭐 분위기가? 이 온라인에서도 친구 찾고 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외롭다고 난리들이다. 사람들은 친구를 갈망하는 존재다. 나도 친구는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아닌가? 라고 헷갈린다. 미용실에서 3시간의 대화가 오랜만에 즐겁긴 했다.